2021년 11월 11일 오후 5시입니다. 정면은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기슭으로 청와대 본관이 보입니다. 단풍이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벌써 저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서 이제 서서히 나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벌거벗는 것을 나목이라고 그럽니다. 나체, 나목. 그래서 11월은 자연이 옷을 벗는 계절이고 어떻게 보면 화장을 지우는 계절이고 단풍이 낙엽이 되는 계절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기 청와대 본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은 반년이나 남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이쪽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옮겨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는 보시다시피 너무나 동떨어진 자리입니다. 저기 들어앉아 있으면은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이고 저 북적대는 이 서울 한복판의 현실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성격이 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논리와 자신감이 매우 약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냥 치워버립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매주 한 번씩 경무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기자들을 가르치고 웃기고 한 분입니다. 민주주의를 7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70년 전의 건국 대통령보다 더 비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겨야 합니다. 청와대를 저런 절간 같은 곳에 두면 누가 들어가든지 포위돼 버립니다. 측근들에게 포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소통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측근 비서들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이 한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무한 겁니까? 아니면은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한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증거보다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적어두는 게 훨씬 더 길 겁니다. 지금도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종전선언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다닙니다.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교황 보고 종전선언 도와달라. 도대체 종전선언이 뭡니까?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산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일성이 일으킨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받아야 되겠죠? 배상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재발을 안 하겠다는 다짐 정도가 아니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뭔가를 족쇄를 채워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국군 포로를 보내주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납치한
한때 한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분들 중에서 생존자들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핵 폐기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종전선언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종전선언 하자. 종전선언 하면은 UN 사령부가 존립할 근거가 약해지고, 그게 연동돼 가지고 주한미군 왜 있느냐, 전쟁 끝났는데 한미동맹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무장해제를 기어코 해놓고 저 자리를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문재인 당신의 국적은 어딥니까? 대한민국 국적자 맞습니까? 정신적 국적자를 말합니다. 사상적 국적자를 말합니다. 사상적 국적을 묻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이란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당신은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그래서 건국기념일은 없다 라고 해서 생일을 지웠잖아요. 대한민국의 족보를 바꿨잖아요. 그럼 새로운 족보는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문재인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생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결국 북한의 노동당 독재 정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국가, 정통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문장에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추켜 세우고, 그리하여 자신은 남쪽을 관리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격하하고, 그 연설에서 2018년 9월 연설에서, 평양 연설에서 김정은을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추켜 세웠던 그 연설에 대해서 당신은 청와대를 물러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반드시 국민들이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정리할 걸 깨끗이 정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해코지 중단하고 조용하게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하나 부탁드린다면은, 당신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목숨을 끊도록 만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가족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가면은 이재수 장군의 원혼이 당신을 무덤까지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전직 대통령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 세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그 법리가 그대로 당신과 부하들에게 적용될 것임을 각오해야 될 것인데, 아직 바로잡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6개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이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빼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치르면서 빈소에 고의로 나타나지 않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장 연결식에서 유족들에게 반성 더 하라고 악담하는
그런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새긴 업적, 서울올림픽 성공, 북방정책, 민주화, 직선제 개헌 등은 영원히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름이 지워지겠습니까? 노태우란 이름은 화강암에 새긴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목욕탕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